모든 마그네슘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그네슘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있는데,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안 좋냐라고 얘기하면 변비약으로 쓰는 성분인데, 여행 상비약을 구매하러 많이 오세요. 그럴 때 한 번씩 추천드리는 게, PD님 지금 눈밑이 지금 떨리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좀 많이 그런데 사실 이럴 때 마그네슘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눈밑 떨림에는 마그네슘은 공식인데요. 왜 눈밑이 떨리는지는 아세요? 피곤해서 아닌가요? 맞아요. 만성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눈밑이 떨리고요. 영양 부족 이런 것도 눈밑 떨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마그네슘을 먹는지 아세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 이완이라든지 근육 경련에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눈밑 떨림에 가장 먼저 먹는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외에도 칼슘과 같이 뼈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밀도 유지에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신경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민이라든지 초조, 불안 증상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숙면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은 도움이 될까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 이완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월경 시즌에 생리통이라든지 우울감 때문에 생리 전후 증후군을 크게 호소하시는 분들, 또 커피를 많이 드시는 직장인이라든지 수험생분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 미네랄들이 배출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결핍이 되기 쉬운데요.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마그네슘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무조건 필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옛날에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요즘은 안 그런데 자꾸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건가요? 마그네슘도 이제 부작용이 당연히 있죠. 적정량을 먹게 되면 정상인 분들은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이제 성분이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많이 먹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가 있는데, 소화불량이라든지 더부룩함, 구역구토, 또 설사 같은 것도 부작용이 될 수 있고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마그네슘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영양 상태에 있는 분들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느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약사님. 아까 전에 그 마그네슘이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실제로 그걸 겪어봤는데 모든 마그네슘이 그런 건가요? 모든 마그네슘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그네슘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마그네슘의 부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그네슘의 종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어떤 게 결합해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면 무기염 마그네슘과 유기염 마그네슘, 그리고 킬레이트 마그네슘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기염 마그네슘은 말 그대로 무기염과 붙어있는 마그네슘을 말을 하고요. 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또 항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고, 유기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글루콘산 마그네슘, 젖산 마그네슘, 그리고 구연산 마그네슘, 또 글리세롤산 마그네슘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가장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흡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허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무기염 마그네슘이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서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유기염 마그네슘은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무기염 마그네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흡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포함된 무기염 마그네슘이 제일 안 좋은 마그네슘이겠네요? 제가 먹는 것도 산화 마그네슘이거든요. 맞아요. 산화 마그네슘을 가장 흔하게 구매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화 마그네슘이 이렇게 부작용이 크다 해서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안 좋냐라고 얘기하면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어요. 우선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산소와 마그네슘이 결합이 돼 있고, 이 결합이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네슘 자체로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다라고 말을 하는데, 산화 마그네슘은 이 자체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산성인 위산과 만나게 되면 중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위산이 많이 분비되시는 분들, 속쓰림이라든지 위산 역류, 신트름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산화 마그네슘을 먹고 그런 증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산화 마그네슘은 삼투성 하제라고 해서 변비약으로 쓰는 성분인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먹게 되면 변이 무르게 돼서 변비증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죠. 실제로도 산화 마그네슘 고함량 제품, 마그오라든지 마그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효능 효과가 제산제라든지 변비에 효과가 있어서
약으로도 쓰이는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영양 상태에 있냐, 어떤 몸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산화 마그네슘 자체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그네슘을 고를 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눈떨림이라든지 혹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해서 근육통이 있을 때 이럴 때 먹을 수 있게 소포장으로 나와 있는 산화 마그네슘 제품도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함량으로 단기간에 먹었을 때는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마그네슘을 조금 두고 먹고 싶다 하면 뭐 한 달, 두 달 포장도 많이 있으니까 선택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그네슘을 먹고 나서 부작용을 느꼈다 혹은 평소에도 위장장애가 있으시다 아니면 그냥 부작용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견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제품 추천하세요? 마그네슘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약국에 있는 제품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여드릴게. 몇 가지 들고 오셨나요? 한 5-6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오,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소포장 제품, 그냥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 소포장 제품 주세요 하면 거의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복용해서 이게 5일분 포장 패키지입니다. 일반 의약품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먹고 싶다 하시면은 약국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한 5,000원 내외 정도, 5일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죠. 일정이 많다거나 바쁠 경우에 그냥 이렇게 약국 가서 이렇게 약간 비타민 음료 챙겨 먹듯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그런 용으로 잠깐 드실 수 있게 챙겨 드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이유로 이제 액상 제품이 있어요. 이제 액상 제품이 단기간에 드실 수 있게 소포장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이제 글리세롤인산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유기견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좀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입니다. 부작용이 좀 덜한 마그네슘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드셔서 3일분 10,000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하루에 한 바이알, 이거의 용량이 2배예요. 한 바이알 5일분, 6일분으로 20,000원 제품. 약국마다 이게 한 번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판매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한 번 먹을 거 액상으로 된 거 주세요 하시면은 적당한 금액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한 달분, 2달분 포장이 있기 때문에 유기견 마그네슘이 들어간 좋은 제품 주세요 하시면은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조금 더 꾸준히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한 달, 2달 된 포장으로, 큰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랑 사실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은 아침 저녁 한 알씩 똑같이 2달분에 50,000원이니까요. 조금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마그네슘 단일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이 조금 가격대가 그래도 높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느냐, 마그네슘 외에 어떤 성분들이 더 들어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차이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요거는 이 두 개의 거의 중간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화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고 글리세롤인산 마그네슘도 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산화 마그네슘이 좀 더 고함량이긴 하고, 요거는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을 수 있는 제품 4달분 패키지에 요건 한 70,000원 정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가성비도 생각해야 되고 성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포장되어 있는 거 상당히 전 처음 알았거든요. 저거는 저렇게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장을 갔다거나 그쵸, 맞아요. 확실히 여행을 갔다거나 그럴 때 마그네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소포장된 거 챙겨 가시면은 너무 좋겠네요. 여행 말씀하셔서 너무 좋은데, 여행 상비약을 구매하러 많이 오세요. 그럴 때 한 번씩 추천드리는 게, 특히 유럽 쪽이라든지 많이 걷는 쪽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드세요. 근육통이나 이런.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챙겨 먹어라 라고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비타민 D, 아연 뭐 이런 거랑 결합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영양제가 이제 궁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고 또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게 만들어지는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궁합이 좋은 영양 성분이 말씀하신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이게 기본적으로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같이 먹게 되면 흡수를 더 잘 시키기 때문에 효과를 더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칼슘 제품을 선택을 하면 이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가 기본적으로 조합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품화를 만들 때 이 궁합이 좋은 제품들을 같이 모아놓는 경우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아연 같은 경우도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마그네슘에는 피리독신이라고 해서 비타민 B6
이런 제품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마그네슘의 대사를 돕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제품을 고르면 거의 비타민 D라든지 피리독신 이 정도는 거의 다 같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영양제를 많이 먹게 되면 피해야 될 것들도 좀 있거든요. 궁합이 반대로 안 좋은 조합도 있어요. 마그네슘과 철분제 같은 경우는 같이 먹게 되면 서로 흡수를 하는 통로가 똑같아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 하면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 두시면서 먹는 것이 좋고요. 속쓰림 같은 거 많이 생기시는 분들 제산제 많이 먹잖아요. 알루미늄 포함이 된 제산제 라고 하면 좀 어렵죠. 이제 겔포땡이라든지 게비스땡 이런 것들은 흔하게 먹는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이랑 마그네슘을 같이 먹게 되면 마그네슘의 흡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PD님이 눈밑이 좀 떨리셔가지고 마그네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PD님 어떠세요? 마그네슘 챙겨 드실 거예요? 네, 약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그네슘 꼭 바쁘더라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영양성분이라든지 제품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마그네슘 꼭 챙겨 드세요.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또 하다 보니 갑자기 인지도가 높아진 케이스인데 그냥 약국에서 입장으로 보면 시럽에 알약 합친 건데 왜 이게 인기가 많을까?